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인구 문제가 심각하지만 과거 병력에 의존하던 인해 전술식 군대가 아닌 스마트 강군 육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5사단 K1 2원 전차가 전장 환경에 맞춰 기동과 사격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차포 사격 훈련은 개인과 팀 단위 작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역량이 집중됐습니다. 북한이 러시아 드론 공장에 노동자를 보내고 드론 공장을 짓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와 사단법인 창끝 전투학회가 북한의 드론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2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스마트 강군 육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인구 문제가 심각하지만 과거 병력에 의존하던 인해 전술식 군대가 아닌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겠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 로봇과 무장 자율 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 체계를 갖춘 신명이면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즉시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예비 병력이 260만 명이라는 점도 밝힌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량의 1.4배이고 세계 군사력은 5위에 오른 군사 강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면서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 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도 말한 이 대통령은 통합국력은 키우고 국방비는 늘려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해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중동 지역 방문 국가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국가방위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사우디 리야드에서 압둘라 빈 반다르 국가방위부 장관을 만난 안규백 장관은 양국 사이의 국방과 방산협력 방안에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안 장관은 취임 후 중동 지역 첫 방문국으로 사우디를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한국은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협력국으로서 국방과 방산 분야 협력 증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압둘라 빈 반다르 국가방위부 장관은 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사우디 국방부와 국방 방산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 회담을 통해 사우디 국가방위부까지 협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육군 5사단이 전장 환경에 맞춰 과감한 기동과 사격을 선보였습니다. 이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표적보다 더 작은 표적도 빠르고 완벽하게 맞추는 훈련을 진행했는데요. 현장에 안재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육군 5사단 K1 2원 전차가 전장을 과감히 기동하며 갑자기 등장한 적을 향해 망설임 없이 주포를 발사합니다. 진지의 숨은 적군을 향해선 가차없이 동축기관 총을 발사해 경멸합니다. 이번 전차포 사격 훈련은 개인과 팀 단위 작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역량이 집중됐습니다. 특히 전차 승무원 자격 사격 훈련은 부대에서 고안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계획된 사표에 의존해서 사격을 진행했다면 이번에는 임의 표적, 또 다수 표적, 동시 표적들을 부여함으로써 실제 전장의 어떤 마찰 사항들을 고려한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임의의 표적이 동시에 여러 곳에서 올라오며 난이도는 높아졌습니다. 오로지 전차장의 판단으로만 표적을 제압해야 하고 넓은 전장을 동시에 살펴보며 빠르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차 승무원들은 과감한 기동과 사격으로 주어진 시간보다 더 빠르게 표적을 제압해냈습니다. 교육기관에서는 이제 정해진 상황에서 쏘기만 했다면 이번에는 제 명령 하에
승무원들이 하나된 모습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달랐고 그만큼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에 진행된 중대 전술훈련 평가에서는 다양한 돌발 상황이 주어지고 장병들은 중대별 구상한 작전 계획을 바탕으로 임무를 일사불란하게 수행했습니다. 아울러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마련돼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했습니다. 부대는 현실적인 훈련을 통해 전차 승무원들이 최상의 작전 수행 능력을 발휘할 여건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KPN 뉴스 안지현입니다. 닷새 동안 이어진 지상군 페스티벌이 막을 내렸습니다. 주말 동안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며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거듭난 이번 행사에선 수리온 국민조종사 임명식도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차성효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조종사석에 탑승한 국민조종사가 여유로운 미소를 보입니다. 인생 첫 수리온 비행을 마친 국민조종사들은 당당히 엄지를 치켜 세우며 무사 귀환을 알렸습니다. 지난 20일 2025 지상군 페스티벌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사전 선발된 국민조종사를 대상으로 체험비행 및 임명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을 활용해 체험비행이 진행됐으며 육군의 강인한 힘과 든든함을 국민이 몸소 느끼고 체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뤄졌습니다. 이들은 병영명문가 출신 해양경찰 구조대원과 여군 상비예비군 등 각계각층의 인원들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상작전의 핵심인 육군의 수리온처럼 해상구조의 핵심인 해양경찰 구조대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완벽하게 수호하겠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추억과 어린 자녀에게 멋진 아버지로 남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신 육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육군 화이팅! 현재 상비 예비군으로 임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수리온 조종사 체험이 상비 예비군으로서의 임무 수행과 제 삶의 역량에 있어 큰 경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조종사들은 본격적인 체험 비행에 앞서 기체 소개와 이론 교육 등 기초 교육을 받았으며 이후 부조종사석에 탑승해 30여 분 동안 영내기지에서 비행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고현석 육군 참모차장 주관으로 진행된 임명식에서 이들은 육군 항공조종사의 상징인 주황색 머플러와 국민조종사 항공 패치 등을 받으며 진정한 국민조종사로 탄생했습니다. 계룡대 활주로를 가득 채운 육군의 프라이드, 다양한 무기체계와 현존 전력들로 국민의 신뢰를 쌓는 귀중한 기회가 된 2025 지상군 페스티벌. 닷새 동안 국민의 곁에 가까이 다가가 군을 알리고 체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육군은 21일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KFN 뉴스 차성유입니다. 오는 10월 말 열리는 2025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모든 관계기관이 철저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 군이 있는데요. 공군 오비에서 진행된 민관군 합동훈련을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조만간 유엔 총회 그리고 에이펙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공군 5 공중기동비행단이 나섭니다. 경주를 찾는 각국 대표단이 김해 국제공항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함께 참가국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 항공기 사고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은 공항공사, 대한항공과 대형 민간 항공기를 가정한 KC-330, 소방차, 구급차, 민간 의무 헬기 등이 동원됐습니다. 조종사의 비상착륙 선포를 수신한 관제탑이 즉시 사고 상황을 전파하자 오비 소방구조단이 신속하게 출동해 기체에 물을 뿌립니다. 외부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되자 기체 내부에 고립된 가상의 에이펙 관계자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이 펼쳐집니다. 환자들을 스텝카와 의무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하고 항공기는 부양 장비로 들어올린 뒤 안전한 지역으로 옮깁니다. 항공기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과 민, 관, 군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주요 관문인 김해 공항의 안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비는 남은 40여일 동안 마지막 2%까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경주가 세계 중심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순간에 함께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육군사관학교 대강당이 젊은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각군 사관생도들과 국내외 대학생들이 안보 현안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한 안보 토론대회가 정책토론 결승전 끝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반박과 질문, 답변 등으로 긴장감 있게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3명씩 마주 앉은 해군팀과 연세대 팀이 정책토론 결승 주제를 두고 팽팽하게 맞섭니다. 주제는 인구절벽 시대 병역제도의 해법은 무엇인가? 한 팀이 PPT 화면을 활용해 준비한 논리를 모두 발표하면 상대 팀이 질의를 이어갑니다. 심사위원들도 직접 질문을 던지며 논리의 타당성과 현실 적용 가능성을 꼼꼼히 검증합니다. 올해로 24회를 맞은 대학생 안보 토론 대회는 육군사관학교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국내 5개 사관학교 생도들과 국내외 대학생들까지 200여 명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신뢰 구축 방안과 과학기술 강군을 설계하는 미래 전략 등 다양한 주제가 발표됐습니다.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사관생도들뿐만이 아니라 민간 대학생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그 많은 민간 학생들에게 홍보가 되고 그래서 민과 군이 함께 국방의 어떤 여러 가지 난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이번 안보 토론대회가 더 그런 전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책 토론 결승에서는 해군 최강병 육성팀이 우승을 차지했고 연세대학교 연희관 5번 랩실팀이 준우승에 올랐습니다. 우승팀에게는 국방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400만 원, 해외 안보 견학 지원비 600만 원이 수여됐으며 준우승팀에게는 국방부 장관상과 상금 200만 원, 지원비 500만 원이 각각 주어졌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에 따른 결과가 따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얻어가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얻어간 것들을 더욱더 갈고 닦아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는 해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군 화이팅! 대회는 단순한 말솜씨 경쟁이 아니라 자료를 분석하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겨루는 무대여서 더욱 의미가 큰 시간이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앞으로도 군과 민간이 함께 안보 현안을 토론하며 협력할 수 있는 장을 꾸준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정책 토론 결승전은 참가자들이 안보 현안을 놓고 직접 검증받는 청문회 형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참가자들과 청중 모두 안보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는 기회였습니다. KFN 뉴스 윤여수입니다.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북한은 러시아 드론 공장에 노동자를 보내고 드론 공장을 짓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시와 사단법인 창끝 전투학회가 북한의 드론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카이스트 국가미래전략기술 정책연구소와 사단법인 창끝 전투학회 등이 주최하고 서울시청이 후원하는 대드론 체계 발전 협의회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민관군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해 대드론 체계 구축에 대한 분과별 토의와 함께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 17일 서울시와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가 함께한 안보 포럼의 후속 조치로 서울시 대드론 체계 구축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는 메가시티죠. 대도시에 관련된 대드론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큰 그림을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포럼은 그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를 가지고 전문가 집단과 함께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분과별 토의를 통해 법과 제도 등 대드론 운용 분야, 인력 편성 등 대드론 체계 구조 분야, 또 장비와 물자, 시설 등 대드론 모듈 분야에 대한 의견을 종합했습니다. 앞으로의 구체화 방향에 대한 전문가 발표도 이뤄졌습니다. 창끝 전투학회 조상근 학회장은 번역별 대드론 체계 구축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주요 지역을 찾아가지고 권역별로 현재 대드론 체계 구축하고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민간군 산학연이 힘을 모아서 그거를 권역할 것이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갖고 시뮬레이션을 완벽하게 한 후에 이제 장비들을 배치하게 되면은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시간, 노력, 인원도 절감할 수 있겠죠. 이날 포럼에서는 대드론 체계 구축의 빠른 가시화를 위해 정부 주관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드론과 미사일 위협은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민간군은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비책 마련에 힘쓸 예정입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획단이 국군의 날을 맞이해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전하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합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 기획단이 국군의 날을 맞이해 대중교통 감사 이벤트와 복지 이벤트를 추진합니다. 먼저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코레일, 그리고 10월 1일 티웨이 항공을 이용하는 탑승객에게 음성방송을 통해 국군의 날을 홍보하고 국군 장병의 헌신에 대한 사회적 감사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군 장병 및 군인 가족들을 위한 복지 이벤트도 추진됩니다. 행사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참여 대상은 장병,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공무직원, 사관생도 및 간부 후보생, 군인 가족입니다. 군장병 및 군가족, 국방 분야에 근무하는 모든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예우를 생활 속 혜택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군 감사 이벤트를 기획하였습니다.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통해 국방 가족들이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나아가 국군의 날이 국민 모두가 함께하는 날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국군 감사 이벤트는 테마파크, 호텔, 대중교통, 생활 총 4가지 분야의 30개 기업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며 분야별 최대 7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제휴업체 명단과 복지 혜택에 대한 정보는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홈페이지, 국방복지 포털, 그리고 각군 인트라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김천 상무가 통산 10번째 K리그1 우승을 앞당기려는 전북현대를 2대1로 꺾고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김천 상무는 지난 22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025 3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한 골 1도움을 올린 박상혁 병장의 활약을 앞세워 전북에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최근 2연패를 당했던 김천 상무는 1위 전북을 누르고 승점을 49점으로 늘려 이번 라운드에서 2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팽팽하던 균형이 무너진 건 전반 38분 박상혁 병장이 상대 미드필더 왼쪽에서 내준 공을 김승섭 병장이 이어받아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오른발 가마차기 슛으로 전북 골문 오른쪽 상단에 꽂았습니다. 이후 전반 47분 이동경 병장의 크로스를 골문 정면에 있던 박상혁 병장이 추가골로 연결하면서 2대0으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선수 교체로 반격을 준비한 전북현대는 김천 골문을 두드린 끝에 후반 17분 한 골을 만회했지만 경기는 김천 상무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조기 우승꿈을 노리는 전북현대의 발목을 잡은 김천 상무는 승리의 기운을 안고 오는 27일 포항 스틸러스와 홈 경기를 치릅니다.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5대 국정목표와 23개 추진전력과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국정과제 중 국방 분야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 9월 16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이 확정됐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청사진과도 같은데요.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국방 분야 국정과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국가 비전입니다. 정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5대 국정목표와 23개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는데요. 국방 관련 세부 국정과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먼저 국정목표 1.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에서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이라는 추진 전략하에 국방 관련 세부 국정과제를 포함했습니다. 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 제도적 통제 강화 국정과제에서는 군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고 부여된 임무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조직 개편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국방부 문민통제 강화 및 군 인사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국방을 문민화하고 민주적 통제 강화, 군 정보기관 개편, 군 사법개혁, 6.1 공군 합동성 강화 등을 통해서 국민의 주권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정목표 5.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이라는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국방 관련 국정 과제를 포함했습니다. 국방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국정 과제에서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해서 방어 및 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AI 등 첨단 과학 기술을 도입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 한국형 삼축 체계의 능력 고도화, 국방 우주력 발전과 연계한 우주전략사령부 창설,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 및 시험 인프라 확보, AI의 신속 개발 활용을 위한 체계 개선 및 인프라 투자 확대, 차세대 지휘통제체계 구축을 통한 합동 작전 능력 향상,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 공고화 등을 주요 골자로 삼았습니다. 한미동맹 기반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바탕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국정과제의 주된 목표는 한미동맹 기반의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고 우리 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보강해서 임기 내 전시작전 통제권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선 전방위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간의 협력 수준을 강화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한미 핵협의 그룹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서 확장 억제를 내실화할 예정입니다. 또 한미 핵 재래식 통합 개념을 작전 계획 수준으로 구체화하고 도상 연습 등 연합 연습 훈련을 강화해서 안보 불안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강력한 국방 개혁으로 전투 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 국정 과제에서는 총체 전력 차원의 국방 개혁 로드맵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AI 첨단 과학 기술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을 추진하고 준사군 체제로 해병대를 개편해서 부대 구조를 증강, 병과 체계 및 인사제도 개혁, 여군 확대, 국방 분야 민간 전환 확대, 예비 전력 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 세부 과제를 정했는데요. 이를 통해 최적의 군체계를 수립하고 미래 환경 변화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들을 위한 국정과제도 있습니다. 군인 사기 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 여건 개선 국정과제인데요. 군 가정 양립과 민군 상생을 핵심 목표로 삼은 만큼 여러 가지 세부 과제를 정했습니다. 초급 간부 급여 현실화 및 지원 확대, 당직 근무비 인상, 유연 근무 확대,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등을 통해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중견 간부의 이탈 방지 및 인재 유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군 공항 이전,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서 민군 상생의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먹거리 K방산에 대한 국정과제도 빠지지 않았는데요. K방산 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 국정과제에서는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방산 수출 패키지 지원 대폭 강화, 방산 수출 컨트롤 타워 구축, 중소벤처기업 집중 지원 및 육성, 무기 도입, R&D 체계 혁신, 첨단 전략 분야 R&D 및 인프라 투자 확대, 100대 무기체계 소재 부품 공급망 지도 데이터베이스화 및 공급망 안정성 자립도 강화 등 다양한 방침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이번 국정과제들이 차근차근 이뤄져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욱더 든든히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군 교육사령부는 19일 기초군사교육단 연병장에서 해군병 716기 수료식을 거행했습니다. 해군병 716기는 지난 8월 18일 입영해 5주간 전투행군과 야전교육, 전투수영 등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훈련을 거쳐 정예 해군병으로 거듭났습니다. 공군 17전투비행단이 청주국제공항에서 대테러 항공기 사고수습 종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청주공항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육군 31 보병사단은 19일 해안 경계작전의 완전성을 높이고 불법 밀입국가 적 침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전제대 동시 해안선 수색 정찰을 실시했습니다. 사단은 6개 해안감시 기동대대와 지역방위대대 초동조치부대를 비롯해 해양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공조체계를 강화했습니다.
9월 22일 기상정보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인 만큼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가겠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오전까지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 지역과 남부 해안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평소보다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에서는 만조시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높은 구름만 다소 지나가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오전에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남부 해안에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원주는 13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광주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남해의 높은 파고로 하루 종일 해상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수요일에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강수가 예상됩니다. 이 비는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로 다시 이동성 기압계의 영향으로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어지며 오락가락한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즐거운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